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미증시 3대 지수 혼조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만이 홀로 0.01% 하락하면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미국 연준의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도 랠리 피로함을 소환하듯 숨고르기 혼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금요일장 우리 증시 역시도 양 지수가 혼조 흐름을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오르고 코스닥은 내려간 채 마감을 지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횡보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역시 주목할 만한 포인트니까요. 저희 증시 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월요일장 예상체결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코스피는 0.41% 상승하면서 2,573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닥 역시 0.67% 강보합권에서 오름세 연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843포인트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은 월요일장 양 지수가 기분 좋게 빨간불을 보여주면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살펴봐야죠.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 오늘도 빨갛게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0.41% 강보합권에서 움직임을 예상하고요. 73,600원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SK하이닉스는 그동안의 상승세를 좀 반납하듯 2.43% 물량을 뱉어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36,6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1.54%,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28%, 삼성전자 우선주가 0.34% 그래도 강한 모습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지켜보겠습니다. 현대차는 보합권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3.96% 약 4% 가까이 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가는 49만 9천 원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이버가 0.44%, 기아가 0.11% 강보합 수준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LG화학이 4% 넘게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자, 그럼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에코프로비엠 2.2%, 에코프로는 4.5% 강하게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코프로는 32만 5천 원 선에서, 에코프로는 67만 3천 원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보합권, 포스코 DX는 0.38% 강보합 수준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LNF는 2.2%, 2% 넘게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위부터 6위까지, 5위까지가 전반적으로 붉은 모습으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HLB는 보합권, HPSP가 0.65% 소폭 하락한 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55%, 알테오젠이 0.88%, 셀트리온 제약 오늘 2% 넘는 강한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담아보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열호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종목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 고려제강이라는 종목이고요. 일단 철강, 제강 사업뿐만 아니라 초전도체 관련 종목으로 좀 두 가지 수혜를 입는 종목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로프, 선재, 기타 임대업 등 선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여기서 선재라는 것은 단면의 모양은 원형, 전방형, 육각형 등의 특수의 모양을 갖고 있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줄다리기를 하는 로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벳 강제 중에서 조강에 속하는 제품을 선재라고 합니다. 철로 된 와이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고부가 가치 제품인 하이로프 제품을 비롯해서 특수선재 2차 강호 업체 중에서는 생산 능력과 판매 실적이 모두 국내에서 최고 기업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초전도체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된 이유가 2004년에 초전도 선재 연구소를 설립을 했고요. 이 차세대 융합장치 등의 이제 부품, 소재 부품을 납품한 이력이 있습니다.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저는 어떤 중장기적인 펀더멘탈 관점보다는 수급이랑 뉴스에 의한 단기 스윙 관점 접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악재가 나오면서 많은 투자분들 사이에서 관심이 잊혀졌고 그러면서 거래량이 줄면서 박스가 하단부에 있는데 저번 주 금요일에 긍정적인 뉴스가 점심 전후로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 보여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이제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검증에서 꾸준하게 검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LK99가 상호 초전도체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네이처즈에서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었고 LK99가 이제 올해 과학계에서 실패 중 하나다라고 좀 선정이 되면서 정말 수모를 겪었었는데 LK99에서 가장 이제 우리나라에서 저명한 교수인 권영환 교수가 상용화 단계를 고려해서 연구를 꾸준하게 진행하겠다. 악재가 꾸준하게 나오는 가운데에서 주가는 충분히 조정을 겪은 상황에서 저명한 권영환 교수의 이 긍정적인 발언에 긍정적인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뭐 모비스도 있고 시스에스도 있고 신성 델타테크도 있지만 관련 종목들 중에서 안정적인 실적과 강한 변동성을 고루 갖춘 종목 중에 하나다. 그 좀 소개를 드리고요. 자체적인 펀더멘탈도 괜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뉴스를 살펴보면은 고려지강이 3분기 누적 영업이익률이 7.8%로 물론 뭐 반도체나 뭐 완성차, 2차 전지에 비해서는 적은 거지만 철강 산업 중에서는 영업이익률이 7.8%면은 상당히 높은 평가다.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다소 아쉬운 실적 보여줄 것이지만 이 제강 사업 부분에서는 가장 큰 실적 견조세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량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저번 주 금요일에 3%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 그 수급 동행이 기관의 매수세는 들어오다가 저번 주 금요일에 기관의 매수세가 증가했고 외국인 투자가 또한 강하게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오늘 일반 1.5%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시초가로 공략을 한 다음에 일주일 정도 단기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질문이 좀 있는 게 상온 초전도체도 아니라는데 고려제강을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일단 시장의 방향성에서 나는 정말 펀더멘털에 입각한 실적이 나오는 종목만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저도 반도체나 뭐 2차 전지, 완성차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분명히 저는 초전도체가 지금 당장 될 거다 이런 말씀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초전도체가 뭐 2030년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뭐 산타랠리 가운데서 성장주들도 강한 모습 보여줄 거지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 주식 투자도 사실 투자가 아니죠. 투기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슈, 뉴스 모멘텀에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한다고 하면은 조금 재미있는 매매 해볼 만하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이제 투기 종목은 저는 별로 듣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투자를 할 만한 종목을 좀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알겠습니다.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좀 투자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을 또 하나 가져왔습니다. CS 윈드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릴 거고요. 풍력 발전 및 설비, 이제 풍력 타워 관련해서는 전 세계 1위 기업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 분명히 있는데 확실하게 어떤 뭐 미국의 어떤 신재생 에너지 플랜트 사업 이런 것들이 좀 난항을 겪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투심이 상당히 악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CS 윈드는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상당히 견조한 실적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뭐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도 강세를 보여줬지만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도 수급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거기다가 두 가지 뉴스가 나왔는데요. K 배터리, 태양광이 미국에서의 그 첨단 세액 공제 AMPC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부터 2032년까지 조금 세액 금액이 줄어들겠지만 충분하게 2030년까지는 세액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긍정적인 기대감을 입을 수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아마존이 한국의 첫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를 진행하겠다. 우리나라 남서부 지역에 6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프로젝트에 투자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수주를 입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CS 윈드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들 중에서도 수주 잔고가 가장 탄탄한 수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CS 윈드의 업종 퍼가
102.85인데 12개월 선행포가 21.56이기 때문에 내년 보유주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5분의 1가량 저평가 매도를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주가가 사실 조금 한 5개월 정도는 부담스러워 보이시지만 이걸 6개월치로 확대를 해봤을 때는 충분히 좀 아직도 박스권 하단부에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최근 5개월 수급동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매매 자신 없는 개인 투자분들도 안전하게 수익 관점으로 2주가량 보유하시면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거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18일 월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양 지수가 플러스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다수가 플러스권에서 움직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환율은 떨어집니다. 0.12% 하락하면서 1,302원대, WTI 국제 유가는 올라가네요. 72달러 선 상회하고 있습니다. 69달러 선까지 내려앉았던 WTI 국제 유가가 다시금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미 국채 장기물 10년은 0.38% 내려가면서 3.91%, 그리고 2년물은 4.4% 선에서 움직임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리튬과 2차 전지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분을 보여줬고요. 갑작스럽게 초전도체 테마도 상승세를 연출했습니다. 일부 메타버스 관련주 역시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조금 더 주목해야 될지, 어떤 테마 조금 더 주목해야 될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예상 체결 지수에서 개장된 지수의 모습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 0.2% 상승하면서 2,568포인트 선에서 출발합니다. 코스닥은 예상 체결 지수보다 상승분을 더 높여가고 있고요. 0.77% 강보합에서 844포인트 선에서 움직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가 월요일장 시초부터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검색 많이 하고 계실 10개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추려봤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시죠.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예상 체결 지수는 플러스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0.27% 약보합 수준에서 73,10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ASML과 동맹 결의하기도 했었죠. 어제 CES 2024 OLED TV 라인업을 공개한다라는 소식도 들려왔고요. 다만 오늘은 시초부터 좀 내리막길 걷고 있습니다. 73,10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2% 넘게 껑충 뛰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19일 이사회를 열고 신출 규정 새로 바뀐다라고 합니다. 이 이사회 회장에 대한 선출 규정을 바뀐다라고 하는 소식까지도 들려왔고요. 하나솔루션은 저희 센티멘탈 종목으로도 거론이 됐었죠. 1.72% 강하게 올라가면서 35,55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산로보틱스 역시 CS 2024 수혜를 받을 전망입니다. 로봇 대장주로 거론되고 있죠. 다만 오늘은 2% 넘게 내림세 연출하면서 92,50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HLB입니다. 2.41% 약한 모습으로 42,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종가 형성했습니다. 리보세라닙과 칼릴리주마, 이 병용요법이 폐암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상승 흐름을 보여줬지만 오늘 장에서는 매물을 반납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앤컴퍼니는 아직까지는 체결이 좀 지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형제해난 투자주의보를 알렸었죠. 옛 한국타이어 종목이고요. 한국앤컴퍼니는 앞으로 오늘 시장에서 좀 줄곧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15,850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어라인 소프트는 0.38% 강보합권에서 움직임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폐질환 AI CT 분야에서 글로벌 주역으로 발돋움하겠다라는 소식을 들려왔고요. 현재가는 26,100원 선에서 시작합니다. 하이드로 리튬, 지난주 금요일장 리튬주가 강세를 연출했습니다. 오늘도 시초부터 플러스권에서 3.31% 추가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가는 13,120원 선입니다. 네오셈, 지난주 삼성 CXL 양상 기대감에 관련된 모든 테마가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네오셈이 대장격으로 움직였습니다. 오늘도 시초부터 7%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6,83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오늘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하는 좋은 종목입니다. 자, SST는 아직까지는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3,46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6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했고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한 만큼 해당 종목 역시도 지켜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더 자세한 소식은 강관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시장 개장하고 4분 정도 흐르고 있습니다. 관심 주식 계속 이어받아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LS 머티리얼즈 오늘 반등이 강하네요. 플러스 5%, 에코프로머티 2.4%. 그러니까 최근에 IPO로 올라온 주식들이 계속 이렇게 손바꿈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잠깐만 정신 놓고 있으면 주가가 막 올라가고 조금 있으면 또 내려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오늘 1.9% 이렇게 장 초반에 올라가네요. 2차 전지주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그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에코프로도 4.2%, 에코프로 BM도 2.4%. 그러니까 대주주 주식 양도세 관련돼서 이런 뉴스들이 들라 오락가락하면서 지금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주에는 코스닥 쪽이 많이 빠졌죠. 아무래도 대주 주식 양도세 이슈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주말에 다시 여기 불이 다시 지펴지면서 이번 주 내로 좀 되고 26일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제 시행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면서 다시 2차 전지 쪽으로 다시 매수세가 지금 몰리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2차 전지 쪽으로 가다 보니까 IT 쪽으로는 조금 밀려 내려가는 느낌입니다. 삼성전자 조금 밀리네요. 0.3% 이렇게 밀리고요. 자, 두산 로보틱스 2차 전지 쪽으로 가다 보니까 다시 매수세를 약간 뺏기는 이런 느낌이죠. 1.6%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외국인들 코스피를 좀 많이 파네요. 지난주에는 이제 코스피를 좀 많이 사고 코스닥을 좀 많이 파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또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선물에서는 711계약 순 매수.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서 그렇게 개입이 큰 거는 아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지수는 플러스권에서 시작했습니다만 지금 보합권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왔고요. 코스닥 204억. 그러니까 대주주 양도세 그거와 상관없이 외국인을 조금 보수적인 스탠스를 지금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로 프로그램 순매수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마이너스권이네요. 43억 정도 프로그램 순매도 나오면서 다시 7만 3천 선을 조금 밑으로 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어느덧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왔죠. 139억 프로그램 순매도입니다. 그래서 0.8% 지난번에 이제 14만 원까지 한번 돌파를 했었죠. 최근에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초 대비해서 62% 오르는 동안에 SK 하이닉스는 87% 올랐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3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HBM 관련해가지고 AI 칩 관련해가지고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모멘텀이 강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지금 시가총액 2위까지 진출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LG에너지 솔루션 0.47% 오늘 프로그램 순매도, 포스코 홀딩스 1.35%지만 프로그램은 순매도입니다. 코스닥으로 가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오늘 플러스권에 있습니다만 프로그램은 양 주식 모두 순매도입니다. 에코프로 BM 37억 순매도 1.4% 오르는 거에 그치고 있고요. 에코프로 63억 순매도입니다. 2.95% 아무래도 대주주 주식 양도세 요건 완화가 이게 아무래도 오늘 주가 강세를 초반에 이끌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 보겠습니다. 코스피에는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HBM 관련주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프로그램으로 28억, 23억 각각 순매수를 하고 있다 이런 그 모습이고 HMM이 오늘 상당히 강합니다. 프로그램 순매수 18억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데 6.9%나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펜오션과 더불어서 같이 해운주가 오늘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가겠습니다. 코스닥, 하나마이크론, 어쨌든 오사트 업체 후보 공정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쪽 반도체 사이클하고 관련이 있죠. 그리고 특히 LPDDR5나 HBM 이쪽에 관련해가지고 물량이 늘어나면은 아무래도 외주로 오사트를 많이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 그 관점에서 4.7%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입니다. 34억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순매도로 가겠습니다. 에코프로 1위에 있네요. HLB도 최근에 시가총액 많이 늘어나 있었죠. 37억 정도 프로그램 순매도 나오지만 마이너스 0.8%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시장을 보니까 말이죠.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지난 금요일하고 지금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코스닥이 오히려 이렇게 쫙 밀어내는 반면에 오늘은 코스피를 밀어내면서 코스닥이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그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가 이제 될 거다. 50억까지 지금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가 지금 주가에 들어가고 있는 거로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뉴스를 못 보더라도 충분히 목요일과 금요일에 개인 투자분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주말간에 다시 한번
한 번 더 이제 21일이나 뭐 22일 전에는 대주 양도세 관련해서 뉴스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뷰가 나오면서 다시 한 번 더 그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뉴스에 대한 투자분들의 관심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내가 매도했던 종목을 좀 다시 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저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개인 투자분들의 매도가 나오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었는데 그 반대 방향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어떤 매도세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다기보다는 저번 주 목금에 굉장히 좀 보기 어려운 장세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양봉이 나왔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개인이 매도가 나오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음봉이 나왔는데 개인 투자분들의 매도가 나오고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분들의 매도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의도를 갖고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HBM3, HBM3E, 뭐 CXR 관련해서는 SK하이닉스보다 밀리지만 개인 투자분들이 매도하는데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이 잘 받아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나마 이제 보니까 그 대주 양도세 관련해서 뉴스가 14시간 전에 나온 뉴스가 있고 뭐 22시간 전에 나온 뉴스가 있는 거 보니까 뉴스가 정확히 일요일 오후랑 일요일 저녁 사이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뉴스 나오면서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대주 양도세 관련해서는 조금 완화가 되려나 보다. 내가 저번 주 목금에 좀 팔았다고 하면은 좀 완화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사볼까? 이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펀더멘탈의 변화보다는 어떤 정부 정책 발언에 따라서 수급이 일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대주 양도세가 완화가 될 거다, 없던 일이 될 거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다 보니까 저번 주에 너무 많이 팔았다가 오늘 내일 다시 사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 번 더 이제 시장이 자정작용을 겪는 것이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좀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지금 관심 주식 1위 이권을 보니까 말이지 1위가 LS 머티리얼즈예요. 오늘 또 6.7%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2위가 에코프로머티인데 이 두 주식의 공통점이 최근에 어쨌든 상장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어쨌든 지금 뭐 왔다 갔다 변동성이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밸류에이션이 아마 시가총액 벌써 LS 머티리얼즈는 2조 2천이 됐고 에코프로머티는 11조 8천인데 말이죠. 자, 지금부터 연말을 어떻게 지금 지나가야 될까? 이거를 가지고 넘어가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좀 늘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시청자분들께서는 저를 많이 못 보셨겠지만 전 2차 전지를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투자를 진행할 때도 항상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LS 머티리얼즈의 공통점은 이제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 전지 소재 관련 기업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겪었고 뭐 LNF도 대구에 투자를 하겠다. 그다음에 정부도 2차 전지 캐파 증설에 뭐 38조를 투자하겠다.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아직 뭐 일단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이제 삼성 SDI 이제 달력 공급 계약도 있었고 그런 관점에서 어떤 기대감의 투심이 상당히 개선된 것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LS 머티리얼즈가 정말 안정적 실적을 보여줄 기업인데 이거를 멀티플 몇 배를 줄 것이냐, 내년 실적 기준을 쓸 때 퍼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바람직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거죠. 이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도 사실 뭐 포스코도 실적이 나오기 전에는 퍼가 막 150, 200이 됐습니다. 근데 실적이 나오면서 성장주 관점으로 갔을 때는 퍼가 70에서 80까지 떨어졌죠.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12개월 선행퍼가 100이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지금 3분기랑 4분기가 적자인데 12개월 선행퍼가 200입니다. 과연 이게 바람직한 상황이니까 아무리 2차 전지를 좋아하는 저라고 하더라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급동을 보면 반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종목들이 개인 투자분들에 의한 매수로 올라가는 거다? 그러면 정말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LS 머티리얼즈도 저번 주 금요일날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들어왔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수급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안심하셔라. 저희가 이제 서울경제TV에서 매일매일 관련 종목들에 대한 수급도 말씀드리고 일간 변동성도 말씀드릴 거지만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매수 의견을 드리겠지만 매일 아침 동향은 꼭 체크를 해봐야 된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가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거래일 기준으로 오늘까지 8일 정도 남은 금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보다도 거래가 좀 덜 되는 주식들이 있죠. 바로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제약. 이쪽 이제 합병을 하는데 12월 26일
16일자인가 이렇게 합병해가지고 내년 1월 12일인가 이제 신주가 이제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때까지 이제 거래가 좀 정지돼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26일이면 마지막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지금 오늘 4.8% 오르고 셀트리온 제약이 2.9% 이렇게 올라가는 마당인데 이거를 가지고 넘어갈까요? 신주를 받을까요? 아니면 팔고 넘어갈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 정지가 됐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합병 모멘텀까지 봐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거래 정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셀트리온 수급이 몰리고 있고 저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셀트리온이 내놓고 있는 실적, 그다음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간의 내부 거래가 60% 이상이라는 부분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분식회계냐 아니냐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할 게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걸 리스크로 여기신다고 하면 투자 안 하시면 되시고 내가 이건 리스크가 맞는 것 같은데 셀트리온이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는 소액은 투자 매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합병 모멘텀은 좀 저는 단기적으로 끝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동안 이제 셀트리온 합병 공시가 나왔을 때는 이제 합병 차익거래나 이런 걸 해보겠지만 반대 그다음에 매수 청구권 이것도 다 끝났고 거래 정지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 이후에 가질 수 있는 시너지를 보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저평가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실적 잘 나오고 있고요. 업종퍼 대비 저평가 영역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미나 유럽에서 CMO 사업이랑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그 사업을 셀트리온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도 나오고 있고 셀트리온도 저점과 저점을 이은 구간, 고점과 고점을 이은 구간에서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를 하기보다는 약 3일 정도만 두셨다가 눌림목에서 공략을 해보거나 어떤 셀트리온에 대한 긍정적 리포트가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때가 좀 매수 적기가 아닐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열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말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지난주하고는 좀 약성이 좀 다르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결국엔 지금 계속해서 전 세계 증시가 지난주 초하고 좀 달라지는 부분들은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좀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는데 다만 이제 지난주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목요일, 금요일 좀 상승했었던 부분들에 따른 일단 차익선 매물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거래소가 강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숨고르기의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또 갑작스럽게 양도세 완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이제 정부가 이게 대통령 시행령으로도 바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금액까지 50억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빠르면 이번 주 중에도 왜냐하면 이제 국무회의가 다음 주 마지막이 있다고 하지만 또 임시 국무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현실화된다라면 아무래도 좀 지난번에 공매도 규제 그리고 양도세 완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좀 시장이 약간 매수 우위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양도세 완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중소형주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특히 이제 올해 주가가 많이 오른 기업들
뭐 지금은 많이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해 있지만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AI 헬스케어라든지 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연초 대비해서 많이 오른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들 기업이 대주주 양도세가 완화가 안 된다라면 그냥 갖고 넘어가면은 세금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완화가 됐을 때 세금이 상당 부분 감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또 다시 한번 재매수 관점에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이어가는 것도 그러한 흐름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시황 좀 짧게 봤고요. 오늘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개장 특징주 탑5입니다. 한국앤컴퍼니 매수가 24,000원을 올리니까 1등에 등극을 했습니다. 흥하해원, H&M, 대상홀딩스, 셀트리온 이런 순서인데 좀 어느 걸 먼저 얘기해 볼까요? 네, 오늘 해운주들이 전체적으로 강합니다. 흥하해운도 강하고요. H&M도 한 6%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한해운, 페노션 등도 한 1에서 2% 정도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주말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수에즈 운하 관련해서 이쪽이 아무래도 좀 계속 중동 지정화 리스크가 발생하다 보니까 유럽 쪽에서 이쪽 선사가 이쪽의 운행을 당분간 하지 않겠다. 얘기가 좀 나와주면서 오늘 흥하해운이 17% 정도 지금 죄송합니다 6%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뭐 대한해운, H&M 등도 강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아시아 노선이 좀 중요한 부분들이 좀 있고 좀 물류 대란이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 그렇다면 또 운임 가격이 상승할 수 있죠. 거기다 최근에 유가도 하락했던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만은 연속성을 얼마 뛸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흥하해운이 지금 6% 상승하고 있는데 지난번 고점 때 2,500원대 흐름들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H&M은 약간 매각이 된 어떤 기대감들도 좀 일부 반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꼭 수에즈 운하 차질 때문에 오르는 건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앤컴퍼니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경영권 이런 이슈가 좀 발생을 하면서 지금 26%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딱 제가 결정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죠. 형제 간의 지분 다툼인 것이고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락을 하는 것인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는 거의 하한가 언저리까지 하락을 했다 마감한 것이고 지금 26%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만은 이걸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이제 합병 마지막 이슈들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상단에서의 어떤 모멘텀을 좀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 이슈가 소멸되고 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 생각하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흐름들이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신규로 접근하는 부분들은 좀 더 이벤트를 좀 확인하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실시간 상승률 코스피 상위 5개 종목 좀 알아봤고요. 그다음 코스닥 좀 볼까요? 코스닥에서 실시간 상승률 개장 특징주 톱5입니다. LS 머티리얼즈 역시 1위에 등극해 있고요. TFE, 하나마이크론, 루닛, DIT 이렇게 5개 종목입니다. 어느 걸 얘기해 볼까요? 네, 오늘 일단은 반도체 쪽이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조금 조정이 나왔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약간 CXL 혹은 HBM 이런 쪽에 좀 강점이 있는 기업들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TFE 같은 경우가 10% 정도 상승을 하면서 TFE는 이제 ISC가 이제 주목을 받았을 때 아무래도 ISC의 삼성향 매출이 줄어들게 된다라면 TFE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주가 흐름이 좋았다가 최근 한 달은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조금 강하게 조정이 나왔다가 오늘 좀 10% 정도 반등에 성공을 하는 것이고요. 일단은 현재 흐름을 좀 본다라면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 여력이 조금 더 남아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오늘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CXL 반도체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한번 강하게 상승하고 나서 이틀 쉬었다가 올라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단기 매물 소화를 하고 고점을 좀 돌파시키려고 한다라면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S 머티리얼즈가 오늘 13% 정도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2차 전지 쪽은 조금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하고 LS 머티리얼즈가 조금 신규 상장주 중에서는 좀 시장을 이끌고 있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 상승을 좀 이끌었는데 오늘도 뭐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리튬 포어스 뭐 이런 쪽에서 어떤 매기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 2차 전지를 이번 주에 좀 보신다라면 아무래도 IRA 관련돼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좀 구체화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전액 쪽은 엔캠 그리고 오늘 그 솔브렌 홀딩스가 신고가를 가는 부분들도 그런 것들이 지금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분리막 관련해서도 뭐 SK 아이테크놀로지라든지 뭐 WCP 특히 SK 아이테크놀로지는 세금을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런 쪽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루닛이 한 4%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AI 헬스케어 쪽은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난주에 약간 이슈가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지는 않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쪽이 조금 더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그 실시간 상승 상위는 좀 IT주 중에서 중소형주 위주로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급등주 좀 봐야죠. 급등주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실시간 급등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개장 특징주 이외의 종목으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하시죠. 첫 번째 종목은 베셀입니다. 유상증자 청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라는 소식이 이거래일 연속해서 상한가 진입했고요. 오늘도 상한가입니다. 29.99%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면서 1,634원대입니다. 베셀, CL, LCD와 OLED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하는 업체이고요. 오늘도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간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와이더 플래닛입니다. 이정재, 정우성으로 주가가 4배 이상 뛰었고요. 다만 위험한 질주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29.94%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 상한가지고요. 17,88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세 번째 종목은 RS 오토메이션입니다. 초소형 정밀 정전 용량식 엔코더 상용화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는 소식이고요. 로봇 모션 제어 전문 기업입니다. 현재 17% 상승하면서 15,34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줌 인터넷입니다. 공정위가 경쟁 촉진법 도입을 추진했다라는 소식에 시간 외에서 강세를 보였고요. 13% 올라가면서 3,24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 살펴보시죠. 라이온 캠텍입니다. 자사주를 취득했고 현금 배당금도 결정하면서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7.62% 강세 연출하고 있고요. 3,53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급등주 살펴봤습니다. 자사주 취득하기로 한 라이온 캠텍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유창희 전문가가 가져온 화면 좀 보겠습니다. 따라가 마라 종목 오늘 엔캠 가져오셨는데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뭐 저는 충분히 공략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시장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의 확연한 차이는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증시를 조금 더 상방으로 이끌고 있고 또 내년에 조기금리 인하가 현실화된다라면 혹은 조기금리 인하가 현실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늦더라도 7, 8월이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고 있죠. 왜냐하면 과거에도 마지막 금리 인상하고 나서
한 8개월에서 한 1년 차 정도부터는 금리가 인하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충분히 내년 상반기 중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금리 인하했을 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섹터들이라든지 혹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이 계속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아무래도 전기차, 어쨌든 신차 판매가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현재 금리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리고 또 전기차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 나온다라면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은 2차 전지 쪽은 IRA 관련해 가지고 세금을 얼마나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해액 관련해서는 중국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뭐 시장을 선점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이제 이쪽 관련해서 규제가 시작이 된다라면 우리나라 기업이 좀 중국 관련돼서 적은 기업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엔캠 같은 경우는 좀 미국의 공장이 있고요. 또 증설을 좀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매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 규제를 더 강화한 부분들이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분리막 관련해서 엔캠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작은 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최근에 보면 2차전지 쪽에서 보면은 기존에 강했었던 뭐 에코프로라든지 뭐 이런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이 아니라 뭐 분리막이라든지 전해액이라든지 혹은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조금 다른 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좀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이미 지난주에 조금 매물 소화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추세 전환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일단은 단기 목표가는 9만 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7만 9천 원, 오늘 이미 한 6% 정도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지난 그 4월 달 고점대가 9만 4천 원대이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치는 9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좀 주가가 좀 미리 좀 오르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제 손절가는 6만 9천 원 설정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주가를 현재 주가를 좀 감안한다라면 한 7만 4천 원 정도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조금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엔캠 주식 보니까 막 밑에서 뭐 2달 만에 거의 네. 바로 이제 더블 정도 올라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데 상당히 장 초반에 거래량도 괜찮습니다. 그다음 주식도 좀 화면으로 볼까요? TMC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뭐 저는 TMC도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뭐 반도체 쪽은 HBM이 됐든 DDR5가 됐든 CXL이 됐든 계속해서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뭐 그 서버용, 그러니까 오픈 AI, 온 디바이스 AI 혹은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해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반도체가 미세화 공정이 더 심해진다라는 것이 더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고, 또 뭐 HBM 반도체로 갈수록 이런 희귀가스의 어떤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희귀가스 관련돼서 어떤 관심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쪽 관련된 기업들은 한번 매출이 발생하게 된다면 꾸준하게 매출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다른 기업을 대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렇죠. 부분들이 매력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TMC 같은 경우는 희귀가스 전공정을 자체 기술로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고 있고요. 또 포스코 그룹하고 어떤 협업 관계 뭐 이런 부분들이 또 기대감을 좀 높여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논이라든지 그립톤 등 다양한 특수가스를 생산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오션브리지라는 회사를 좀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HPSP 계속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고요. 뭐 한솔케미칼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좀 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본다라면 TMC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한 달 흐름을 보면은
급등으로 가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이 오히려 진짜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급등으로 가는 종목은 또 뭐 순간 타점을 잘 잡는다든가 아니면은 또 조정을 줄 때는 또 잘 주고 또 올라가는 성향이 있는데 이렇게 완만하게 오를 때는 사야 될지 말. 네, 사야 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서도 계속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한 44,0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 목표가는 일단 5만 원 정도 제가 놓고 있는데 5만 원이 지난 8월 달에 한번 급락이 나왔던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단기적으로 매물 부담감을 좀 받을 수 있고요. 대신에 이 자리가 돌파된다라면 새로운 고점으로 갈 수 있는 길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반도체 사이클하고 지금 동반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쉽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유창희 대표는 엔캠 그리고 TMC 모두 따라가자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증시 후 종목 리포트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의 종목은 ST팜을 가지고 왔고요. 하나투자증권이 선보인 종목입니다. 하지만 목표 주가는 10만 원 선에서 하향 조정됐는데 어떤 소식이 있을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미운오리 새끼라는 주제로 하나투자증권이 내보였고요. 우선 지난주 금요일장 1.11% 하락하면서 62,100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ST팜은 원료 의약품 CDMO 사업 분야를 확장하고 있고요. 신규 사업 영역으로서 새로운 치료제 분야인 핵산 치료제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CDMO는 항체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과 위탁 개발을 함께 일컫는 말인데요. 국내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우선 목표 주가는 1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2023년 주가 수익률은 마이너스 29%를 기록하고 있고요. 실적 턴 어라운드는 성공했지만 그러나 시장의 기대치는 더 높았습니다. 목표 주가는 1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데 제2 올리고동 증설이 2025년으로 이연된 부분 역시도 반영이 됐고요. 연구개발비 상향 조정에 따른 영업이익 역시 30% 넘게 내림세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H치료제 임상 2상에 대한 소식은 희소식입니다. H치료제 신약 후보 물질이 임상 2상에 진입했고요. 해외 연구개발 자회사들의 비용 증가 반영으로 인해서 연구개발비는 소폭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RNA 치료제 시장 성장과 생산 능력 확대는 좀 더디고 있는 모습이고요. 주가는 연초 이후에 29%나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약바이오 업종 기업 가운데 가장 낮은 주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년 주가 상승 모멘텀은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에이즈 치료제 임상 결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상업화 물량이 확대되면서 R&D 가치 역시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형 성장에 따른 이익 레버리지 확대로 중장기 기업 가치 역시 전망이 좋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기 모멘텀은 부족합니다. 글로벌 R&D CDMO 기업으로서의 R&D 치료제 시장과 병행해 중장기 기업 가치 상승 여력은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따라서 중장기 투자로 현 주가 수준은 투자 매력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단기 모멘텀 역시는 부족한 부분이고요. 시장의 기대 가치는 훨씬 더 높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ST팜의 주가는 2023년 연초 이후 29% 하락했는데 23년 예상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23% 성장했지만 시장의 기대치는 더 높았기 때문에 주가가 줄고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조정받았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팬데믹 시대에 큰 폭의 성장률을 보였었죠. mRNA 백신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었던 시기이고 투자자들 역시 RNA 백신 및 치료제 원료 시장 확대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보였습니다. 기대감을 선반영했기 때문에 2조까지 오르다가 ST팜 기업 가치는 뚝 떨어졌는데요. 하락세 지속은 이익은 고성장하고 있지만
있지만 시장의 기대치를 미달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축소되고 있다라는 평가 때문입니다. 성장성을 높게 반영한 목표 주가, 높게 추정된 실적은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하향되고 있고요. ST팜의 실적 추정치는 23년 줄곧 하향 조정받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도 실적 하향 조정이 소폭이나마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다만 RNA 원료인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는 2025년부터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원료입니다. 이 시기에 시장성이 높은 RNA 치료제들이 하나둘씩 출시될 전망이고요. 제2 올리고동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은 2020년 2년 말 대비해서 100% 이상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완공 이후 ST팜은 연간 생산 연력을 7톤 이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상위 탑3 수준이 될 것으로도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확실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의 두 번째 개화기는 2025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ST팜 현재 임상 3상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들이 무려 4개나 되고 있고 2024년은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상업화 물량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장기 수익성 목표 20% 올렸습니다. 중장기 수익성 목표는 영업이익률 20%를 제시했고요. 확대된 생산 능력은 RNA 치료제 생산에 집중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만성질환 적응증을 가진 RNA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빅파마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향후 논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ST팜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는 소식 가져봤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더욱더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2,560선대 지금 코스피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개장 전 지금사에서는 고려제강, CS-윈드 언급됐고요. 따라가 말에서는 엔캠 그리고 TEMC 모두 따라가자 이렇게 의견 개진됐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